자, 우리 그때 몇 단계까지 했어요? 공부를? 8단계까지 했어요. 단계는 안 했지 싶은데. 자, 그러면은 거기에 7페이지 6단계부터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무분별 거울 6단계. 수나무의 길이와 소리를 따라 의식을 확장하기. 자, 순서와 나무의 길이와 소리를 따라 의식을 확장하기. 자, 여기 이제 이 의식 확장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건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수나무의 기대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를 펴줍니다. 눈을 반쯤 감고 시선을 곳곳이 둡니다. 눈을 감고 새소리 등 여러 소리를 듣 때 가까이 들리는 소리를 듣고 차츰 멀리 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의식이 먼 소리를 듣는 데까지 확장되면 의식합니다. 확장된 의식 그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전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부분들도 같이 동시에 보입니다. 이때 이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소리를 들으면은 듣는다 해야 되는데 왜 본다 이렇게 할까 하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계속 수행하다 보면은 소리를 듣는다 하는 표현보다는 본다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체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집중되고 있는 모습에서 발전하게 되는 소리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현재 이 순간에 소리가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소리를 동시에 들으면 확장되는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 멈추게 되고 이익이 됩니다. 무분별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게 이제 무분별 거울이에요. 이 가까운 소리와 먼 소리를 같이 듣는다. 도대체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뭐가 좋길래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때 전체를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부분을 같이 인식해요. 사물을 인식할 때.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부분을 인식하는 힘이 크고 전체를 인식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체를 인식한다는 것을 전혀 의식 못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까운 소리와 먼 소리를 같이 듣는 이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전체를 보는 힘이 커지고 전체 속에서 이제 부분을 보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어떤 감정이나 또 일어나는 생각이 휘둘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효과를 보죠. 잡생각,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 똑같은 생각이 반복되는 현상, 이 현장이 줄어들고 집중이 늘어나고 의식이 전체를 듣는 힘이 생기고 명료하게 깨있게 됩니다. 무분별 상태가 됩니다. 여기 이제 무분별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끼우고 의식을 확장하는 데 아주 좋다라는 그런 잡생각이 현저히 줄어들고 의식이 확실히 깨있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되면 눈을 감거나 하거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일상생활에도 늘 깨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네. 자, 이거는 했으니까 7번 넘어갑니다. 자, 무분별 거울 7단계. 1번 우상 관찰하고 무죄 머물기. 찰나상 내체. 이건 그때 했습니까? 느낌이 안 한 것 같아서. 그러면은 요걸 조금 제가 더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정리한 걸 가지고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와 무상 관찰하고 무주에 머물기. 잘 들리는 어느 소리를 잡아 관찰합니다. 소리를 잡을 수 있는지 머물게 할 수 있는지 시험삼아 시도합니다. 30초 내지 60초까지 한 후에 다시 과거의 소리를 지나가서 숨을 관찰합니다. 특히 소리가 되돌아오는지를 살펴봅니다. 미래의 소리를 보지 않아 숨을 살펴봅니다. 이 7분부터가 중요해요. 6분은 이제 그 무분별 거울인데 이거는 이제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이지 지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이 7번부터는 지혜가 생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럼 여기서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무상이라 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아, 모두 무상 변하는구나.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구나. 되돌 수 없다는 거죠. 물을 엎어버리면은 그 물을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 그거 같다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7번부터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는 돌아오지 않았었고, 그 다음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었다는 말, 현재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기서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자, 지혜를 일으키는 원인이 찰나삼매체의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찰나삼매는 한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관찰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알아차립니다. 그때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던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찰나삼매라고 하고 심청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다는 거죠. 소리 무상을 알아차릴 때 찰나삼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찰 대상이 나타나면 알아차립니다. 그 대상이 사라지면 알아차림도 사라집니다.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알아차림도 나타나 그 대상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관찰 대상을 알아차리면 같이 일어났다가 같이 사라집니다. 이때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찰나삼매이며 마음 청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지켜보는 것을 관입니다. 이때 이 관을 뭐라 하는가 하면은 바로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제 중요한 부분 조금 쉬었다. 이게 무슨 소리? 저기 뭐. 저 이제 공사를 하니까 좀 시끄럽죠. 그래도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구들빵이 자고 싶지 않아요? 저 구들빵 만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들빵이 6편인데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신청하면 특별히 저기서 주무실 수 있도록 완전히 많고 두께의 보니까 항토집이에요, 지금. 그래서 구들도 항토 구들입니다. 항토 구들이고 한 3분의 1은 이제 현무암으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방이 아마 뜨끈뜨끈하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천정이 낮으니까 천정을 터버리고 위에 조금 더 마감을 잘해서 겨울에는 안 춥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구들이 좀 좋고 따뜻하고 이러면은 나머지 옆에 있는 6평짜리도 구들을 만들어 볼까. 그것도 좋다면 내 방에 한 2평 정도 되는 내 방에도 구들을 놔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릴 때가 아니라 제가 출가할 때는 그 보일러가 없었어요. 전부 구들이었어요. 불때에서 살고 이랬거든요. 그런 향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 집 이름이 추억의 향기입니다. 스님들이 사는 집 이름은 선의 향기잖아요. 그리고 옆에 맞은편에 있는 또 6평짜리 집은 고향의 향기, 고향집과 가까이 고향의 향기. 그리고 그쪽 주변에 다 정리가 되면은 또 막아버릴 거예요. 다
막아봐 한 곳에만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막아서 그쪽 공간을 만들 거예요. 마법은 좀 변화된 것 같이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죠? 목소리가 시원찮은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저기 어디가 잠잘방인데. 자, 8페이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순간 무죄의 머물기, 무상을 통하여 과거와 미래가 없음을 알고 현재 소리 머물 없음의 마음을 머무릅니다. 무죄의 머무름에 마음 텅 빔을 체험하기. 머물 없음에 마음을 머물 때 소리의 흔적 없는, 여기 중에 소리의 흔적이 없는 텅 빔이 일어남을 살펴봅니다. 왜 소리 흔적이 없는데 소리를 지나가니까 흔적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소리 흔적이 없는 그 자리가 텅 빈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듣는 마음이 불변임을, 바뀌지 않은 걸 알아차리는 마음에 머무르기. 소리는 매 순간 무상을 보여주지만 소리를 듣는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걸 알아차립니다. 무분별 거울에 생기는 두 가지 예고는 전번에 없는 겁니다. 첫째, 소리를 알아차림으로 소리가 사라짐을 알고 무분별이 거울이 됩니다. 자, 소리가 사라지면은 어때요? 소리가 사라짐을 알게 되면은 소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분별이 없습니다. 나누고 구별하는 마음이 없어요. 대상이 사라져버리니까. 근데 무분별이 거울이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힘으로 하는 거고. 둘째는 소리가 무분별이라는 이치를 알아차림으로 소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사라지는 것을 알고 무분별이 거울이 됩니다. 소리는 분명하게 들리고 소리는 계속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속에 소리의 흔적이 찾을 수 없대. 소리의 흔적이 없는 그 자리는 생이 없고 멸이 없어요. 소리는 계속 흘러가면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소리의 그 흔적 없는 자리는 생명이 없어요. 이야,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속에 전혀 생명이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머물러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기고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난다. 정견 바른된 바른 견해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총 7단계로 나눴어요. 요걸 이제 정리했으니까 요걸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체험 단계 과정을 정리. 소리를 잡을 수 있는지 관찰한. 첫째는 한 20초, 30초, 또 60초 정도 내가 소리를 잡을 수 있는지 머물게 할 수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두 번째, 지나간 소리가 되도록 오는지를 관찰하는 것. 세 번째, 과거의 소리, 과거와 미래의 소리가 없는 줄 알고 미래 오지 않을 수 없고 과거에 지나갈 수 없으니까요. 현재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무는. 현재 소리가 계속 흘러가면서 머물지 않는 거기 머문다. 네 번째,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물러 소리 흔적이 없음에 머무르고 소리 흔적 없는 걸 봐야 돼. 이게 중요해요. 네 번째가. 다섯째, 머물 없음에 마음이 머물 때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텅 빔이 일어난지를 살피고. 머물 없음에 마음이 딱 머물러 있으면 생멸이 없는 텅 빔이 언제 살펴보는 거죠. 여섯 번째, 텅 빈 그 체험이 자기 마음임을 확인하여 압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불변, 바뀌지 아니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게 이제 죽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7단계를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오늘 소리 관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실전에 가서. 자, 이제
허리를 쭉 펴고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 빼시고 허리를 펴주세요. 눈을 반쯤 뜨고 반쯤 감고 곳곳을 봅니다. 눈을 감고 첫 번째 단계를 해보겠습니다. 소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눈물게 할 수 있는지를. 자, 소리는 흘러갈 뿐이지 잡을 수 없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지나간 소리가 되돌아오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네? 여러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자, 소리는 지나가면 가압으로 가버리죠.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미래는 당연히 오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는 가압과 미래의 소리가 없는 줄 알고 현재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무르 봅니다. 현재 소리가 울릴 때 거기에 딱 집중하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 지나간 건 안 돌아오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단계를 해봅니다. 자,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물렀다면은 다섯 번째 단계로 한번 가보죠. 네 번째는요.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물러 소리의 흔적 없음에 머물러 봅니다. 네 번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소리에 머물지 않는 소리에 내가 머물러 있다. 근데 소리는 계속 사라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소리가 사라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흔적이 없는 자리. 자, 여기 어려우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좀 더 나아갑니다. 소리가 머물지 않는 흔적이 없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음을 집전자 확인합니다. 이때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소리 흔적이 없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도 머금이 없음에 마음이 머물 때 생김도 없고 살림도 없는 등 빔이 일어나는지 살핀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 여러분들이 이게 되는 분이 있으면 아마 상당히 경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생김도 없고 소멸하는 거 없다 하는 그 자리를 자기가 딱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그건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5분 단계를. 이 소리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없습니다. 소리는 계속 울려서 지나가는데 소리의 흔적은 아무리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 생기는 게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생분별이에요. 자, 그러면 6번의 단계. 텅 빈 그 체험이 자기 마음임을 확인하여 간다. 그러면 거기에 생밀이 없는 마음의 소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 멸이 없어요. 소리라고 하는 게. 생멸이 없는 이 소리에 대해서, 그게 자기 마음인 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해봅니다. 자, 이제 텅 빈 체험이 자기 마음인 줄을 확인했으면 그 마음이 바뀐지 안 바뀐지 또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자, 7번째.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면 7단계인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3번째 단계까지 되는 사람 손들. 됐네요. 그 다음에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물러서 소리 흔적이 없음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되는 분들 3분 계시고, 그 다음에 몸이 없는 그 자리에 마음이 소리의 흔적이 없는 그 자리에 생도 없고 멸이 없음을 확인한 사람 한 사람. 그럼 텅 빈 그 지금 자기 마음을 확인되는 사람. 그 다음에 텅 빈 마음이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걸 확인되는 사람. 잘 안 되네, 그죠? 그래서 이제 한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이 마음이 불변임을 하게 될 때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생사가 없다는 얘기. 마음의 본성 생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온다. 그럼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마음이 깨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걸 계속 그 깨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기 명상을 하면서 이런 걸 이제 체험할 건데, 그러면서 늘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설사 깨닫지 못해도 괜찮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아직 죽었다 안 됐다, 이빨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착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죽는다는 거, 언제 죽을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죽음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이제 효과에 대해서는 무상을 알아차림으로 의식이 태어납니다. 무상을 아는 지와 마음의 본성이 진정한가 듭니다. 불변이 나타남을 알아차린다. 반면 잡생각 현재리 줄들면서 대상 불변이 적어집니다. 소리의 식멸하는 중에도 생멸의 없음을 아는 정견식입니다. 이 바른견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 8번째 무별 거울의 8단계입니다. 스트레스로 효과적 풀기, 무소의 해방감을 맛보기. 이 9번째는 안 했죠? 전번에 9번째 했습니까? 안 했죠? 처음 하는 거죠. 자, 순수와 스트레스로 효과적으로 풀기. 보이는 대로 무상으로 보면서 흘리고, 들리는 대로 무상으로 들으면서 흘리고, 느끼는 대로 무상으로 느끼면서 흘리고. 흘린다 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흘린다. 흘린다는 말이 아니라 흘린다. 내버려 둔다 이거죠. 흘러가도록 둔다 이거죠. 김태호 박사님은 이해가 됩니까? 지나가게 둔다. 그렇죠. 지나가게 내버려 둔다. 거기에 대해서 내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다. 의미부여하지 않는다. 다른 거 결핍시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생각을 적어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자, 흘리는 방법에 대해서 3단계를 나눠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가서 미래는 오지 않았어. 몸은 없는 등은 무분별의 그 7단계의 7가지 과정의 무상 체험을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뭘 생각하냐면 대상을 만났을 때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을 탁 만났는데 감정, 생각이 탁 일어나면은 7단계를 생각하는 거죠. 무상의 7단계 앞에요. 과거는 지나가서 우리를 오잖아. 현재는 우리를 없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만 이해되죠? 이 첫 번째 생각하기예요. 예를 들어 가다가 이쁜 꽃을 봤다. 아, 아름다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꽃도 지나간다. 이 꽃도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과거는 지나가서 미래 오자. 내 순간 변하기 때문에 이 꽃도 현재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럼 일상생활은 어때요? 일상생활에서 만일에 감정이 안 좋은 사람 만났다 이러면 어때요? 감정이 팍 올라온다. 그 사람 보기만 하면 그때는 어때요? 똑같이 내 감정이 될 수도 이 감정을 오래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거지. 미래 감정을 오지 않을 수 있고 현재 감정을 머물지 않을 수. 그리고 이제 좀 어때요? 감정의 흔적이 머물지 않는 걸 생각하는 거지.
앞에 7단계 딱 생각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비어있는 것이 내 마음인 줄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단계 과정을 다 생각을 해요.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꽃을 보든지 감정상하게 하는 사람 딱 보면 무상으로 바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생각을 뭘 바꿨습니까? 기억으로 바꾼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그 다음 단계예요. 세 번째는 무상이라는 도장으로 다가오는 대상, 명상, 형상, 소리 등의 오감의 밖의 대상과 감정, 생각 등의 안의 심리에 도장을 찍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상이 무상에 대해 소유관념과 그에 수반되는 폭력과 성님의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또는 완화됩니다. 이때는 이제 생각하고 기억이 있으면, 안 그래요? 한 발 더 나아가지고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 딱 만나면은 그냥 무상이라는 도장을 탁 찍어버려요. 무상이라는 도장을 찍는다 하는 거는 바로 그냥 무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제 기억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무상이라고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도장이라는 말은요, 이게 알아차리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좀 강력한 거죠. 꽃을 보든지 나무를 보든지 뭐 보든 경계에 만나서 딱 보면 그 경계에 대해서 그냥 무상인 줄 알고 거기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내 감정도 무상인 줄 알고 도장 찍는데 탁탁탁 찍어내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도장을 찍었는데요. 그런 생각, 기억을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실제 내 감정이 가라앉지 않는 거. 그럼 계속 찍어야 돼요. 가라앉는 그러면 다시 처음에 돌아와서 무상을 생각하고 과정을, 7단계 과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무상을 다시 기억을, 그 다음에 다시 또 도야 또 찍는 거예요. 이런 3단계밖에 안 되니까 요 3단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서 누구를 보든지 누구를 얘기하든지 뭐 사물을 볼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그렇잖아요. 사무실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앉아있을 때 누구 만나야 되고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능동이죠. 뭔가 이해됩니까? 근데 이런 방법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환경에도 보면은 그 무생이라는 무생법을 관하여 그 무생법을 보고 그 다음에 일체법에다 무생이라는 법이라는 도장을 찍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환경에도. 그리고 이제 서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허살이라는 의사에게 담년이라는 호를 주고 담년이라는 건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나는 경계마다 담년이라는 도장을 찍으면 하나하나 다 해탈하리라.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도장을 찍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처음에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기억하고 세 번째는 그대로 도장 찍듯이 알아차리는 바로 즉각적으로 탁 찍듯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그 혹시 뭐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남편이라면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바가지 끓는 아내라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김태호 의사님은 집에 부인이 바가지 안 끓습니까? 부인이 안 계시는 모양이구나. 아내가 바가지를 그런지 네, 각시는 바가지 안 긁습니다. 그럼 재미가 없네. 옆에 안 되는 거. 그럼 자식이 속은 안 돼, 세기요? 자식들 속 새기는 건 없어요? 아니, 저는 속상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말이 안 되네. 맞짱을 좀 쳐주지 그랬어. 자,
그 다음 지금 이 순간에 무소유를 알아차리기. 무상이라는 도장으로 대상을 찍을 때 소유 감정이 사라지면서 오는 해방감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소유 감정이 사라지고 해방감이 오면 아 내가 대접했구나. 그럼 해방감 어떤 시원한 거, 또 확 놓아버리는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제대로 했구나. 이런 구체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지. 얘기하죠. 효과는 뭔가 하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고 감정과 생각들의 행동으로 옮기는 자각 없는 현상이 사라집니다. 해방감입니다. 이런 걸 자꾸 도장을 찍는다 하는 것은 자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기 생각이나 감정 이런 걸 올라오면 다 알아챌 수가 있어요.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이런 걸 이제 바꾸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보죠. 자,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무상으로 도장 찍을 수 있습니까? 바로 무상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이 소리를 듣는 것도 똑같이 즉각적으로 내가 무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무상이라 생각하고 7단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상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무상을 즉각적으로 무상으로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도장을 찍는다 하는 것은 기억의 연장성산에 있어요. 무상에는 기억이 있어요. 수행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정념, 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듣는 걸 무상으로 들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소리가 머물지 않으면 소리 흔적이 없는 것까지 봐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럼 바로 해방감이 와버리면 좋아요. 도장 찍을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이 7단계에다가 이런 3단계를 더 붙인 거는 이런 과정 7단계를 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소리 들으면 7단계 기억 중에 자기가 어떤 단계에 속한다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장을 알아차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8번째 단계, 이거는 흘리는 이 방법은 7번째 단계하고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 무상의 7단계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연습을 하고 이 연습이 돼야만이 이것이 돼야만이 8번째 단계 그냥 대상에도 내가 마음을 흘러보내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렇게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한두 사람이 외에는 거의 안 된다. 여러분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체험을 해야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강의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체험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걸 내가 체득해가지고 내 남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체득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상관찰, 소리 무상관찰 요걸 점검표를 해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그 다음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응용되는 게 이제 8번째 이게 응용되는 거죠. 이게 무상이라는 도장을 찍는 거. 이건 실제로 적용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9단계까지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9단계 때 11단계까지 있는데 11단계를 이제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단계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나중에 해서
나중에 책으로 엮어져 나오면 여러분들 그것을 교본, 교본으로 쓰시면 지도하는 데 중요한 어떤 그런 지침서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아직 기록 안 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소리, 이 청각 의식을 확장하는 게 있어요. 가까운 소리와 먼 소리 같이 듣는 이 청각을 확장하는 게 있는데 시각 의식을 확장하는 건 아직 없죠. 그걸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는 요거까지도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시각 의식을 확장하는 건 전무 시간에 했죠. 그럼 이번에는 그것도 한번 이제 반복 훈련이니까 한번 한 차례 정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의식을 확장하는 거. 시각 의식이 확장이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는 것이 거의 한 70~80%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 중에서. 그래서 시각 의식이 확장되면 훨씬 좋고요. 시각과 청각은 같이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단계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 한 번은 읽어 지나가도록 할게요. 무급표를 거울의 9단계 마음을 내려놓는 호흡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여 마음 차분하게 가지기 순서 마음을 내려놓는 휴식하는 방법 걷는 중에 힘이 필요한 장소나 시간이 됐을 때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 빼고 허리를 쭉 펴주고 이건 다 할 줄 알죠? 별로 어렵진 않아요. 버리고 하지 않고 들으고 하지 않고 느끼려고 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맞추고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그냥 하려고 하는 마음을 쉬기만 해야 됩니다. 이게 휴식하는 거예요. 예리하세요. 이런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음악에도 심표가 있잖아요. 음악하면 심표가 있음으로 해서 음악이 아름답게 들리죠. 만약 심표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도 가지고 마음이 급박하게 됩니다. 그 소리 들으면. 그렇지만 음악 중간에 한번 살짝 쉬어줄 때 마음도 같이 쉬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심표와 같이 한번 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쉬고 이런 잘 쉴 때 다음에 또 강한 의욕을 일으켜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쉬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체험 현상과 효과. 몸이 가벼워집니다. 주의가 고요해집니다. 이게 이제 몸이 가벼워지고 주의가 고요해지면 이건 체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주변이 고요해지는 현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간의 문이 모두 열리는 체험, 보이고 들리는 사물 하나임을 체험, 나아가 사물 우주의 하나임을 체험, 의식이 확장되는 체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체험이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쉬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늘 이때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내려놓는 호흡하기. 마음을 내려놓는 호흡 방법은 몸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뺀다는 거 빠졌네요. 몸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뺀다는 말은 무엇이십시오? 몸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람 요소가 생기면서 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람 요소는 마음과 둘이 아닌 관계입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빼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는 이유는 몸에 힘 빼기 위해서 호흡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과 감정을 조절해 마음 차분하게 가지기. 흙탕물도 외부의 영향을 주지 않고 가만히 두면 물은 흙은 가라앉고 물은 깨끗한 걸로 같이 됩니다. 이때 감정과 생각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물에 비치는 사물로 같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볼 땐 그냥 들을 때 그냥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의동을 내리지 않고 그런 마음이 쫙 흙탕물의 마음이니까
그럼 아주 맑은 상태. 맑음이 오면 그 다음에 밝음이 옵니다. 아시요? 네. 그건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맑음이 이제 생기면 여기서 밝음이 옵니다. 이때 밝음을 이제 지혜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밝음이 오느냐? 물이 맑으면 만상이 그게 빛이잖아요. 그러면서 만상이 보이는 사물들이 비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딱 비치는 순간 사물이 비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다음 번째는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그 시를 쓰는 사람과 그 명상하는 사람과 뭐 관계가 있습니다. 시 쓰는 사람하고 뭐 하고요? 명상을. 명상을 하게 되면 시가 막 줄줄 나올 수도 있어요. 시를 쓰는 거리가 의무부여를 텐데 예? 시를 쓰는 사람이 의무부여를 많이 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하는 사람이 시를 쓸 때는 조금 시 내용이 달라요. 명상하지 않는 시인하고 명상하는 시인이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 기회를 봐가지고 언젠가는 그걸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좀 생각 중인데, 그 시 낭송회를 한번 가지거든요. 시 낭송회, 시와 명상이라는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한번 할 겁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정도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시를 낭송하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그 시를 감상하는 거죠. 얘기하잖아. 근데 그 시가 명상과 관계되는 시여야 됩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명상시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템플스테이를 한번 열어볼까 이런 생각에 계획 중입니다. 저기 다각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다가 상을 차려놓고 의자에 갖다 놓고 앉아놓고 한 사람 시를 낭송하면 그 명상시를 듣는 사람 차를 한 잔 마시고 감상하는 거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매우 낭만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그 명상시라 그러면은 마음이 뭐가 있나 했어요. 명상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양선시라고 명상 시집을 낸 게 있습니다. 벌써 책이. 그 내용들 전부 다 명상에 관계되는 시예요. 차에 관계되는 시. 그래서 이제 참명상 템플에 이걸 한번 응용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질문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갑시다. 극기 명상하고 갑시다. 예, 합장하시고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야, 갑시다.